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없어 이중 주차하거나 외부에 주차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에 전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차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들이 놀이터나 화단들을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A씨는 저녁 8시가 되면 주차 공간이 꽉 찬다며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차를 아파트 밖 공터에 주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600대의 차량을 입주민이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340대만 수용할 수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놀이터를 줄이거나 없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차량 등록 대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교통정책과는 요즘은 한 가구당 기본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과 함께 소득 증대가 맞물려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그에 비해 전주시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함께 전주시 주차장 시행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놀이터와 녹지 공간까지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우수 지자체인 인천광역시가 지난 27일 시청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인천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통합교육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 노인 일자리 교육 사업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통합교육 사업은 노인 일자리 전문 강사 인력을 구성해서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으로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이 교육은 예산 절감 효과와 업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헌혈자는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전라북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하루 헌혈자 집계를 보면 전북은 1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 전북 경제 침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권의 경제 침체에 따른 인구 이탈과 함께 헌혈자 수도 급감해 전북 지역 혈액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국 헌혈자는 2016년 280만여 명에서 2017년 300만여 명으로 증가했지만 전북 헌혈자 수는 2016년 11만 6천여 명에서 2017년 11만 4천여 명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헌혈자 수를 보면 3월 25일 하루 기준으로 서울이 2,143명으로 가장 많이 헌혈을 했지만 전북은 116명으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혈액원은 전북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 GM 공장마저 폐쇄를 앞두고 있어 헌혈 가능 인구 이탈 심화로 헌혈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헌혈자에게 공용주차장 감면 혜택과 공무원 헌혈 공과 처리 등의 장려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세운상가 일대 인쇄골목을 토박이 장인들의 기술에 청년 창작자들의 디자인과 아이디어, 최신 기술을 결합시켜 창작 인쇄산업 거점으로 혁신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시 세운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해 2020년 4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세운상가 북쪽을 기존 제조산업의 디지털 디바이스가 결합된 창의제조산업 혁신지로 조성해 지난해 9월 마무리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창작 인쇄산업 활성화, 산업재생, 서울의 남북 보행 네트워크 완성, 인프라 재생 두 가지를 양대축으로 추진합니다. 또 2년 지하상가에는 인쇄박물관과 인쇄기술학교 등 시설을 만들어 공실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도시 녹색 공간으로 개발돼야 할 도시공원 예정 부지 406제곱킬로미터가 2년 뒤면 일몰제로 풀리게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406.5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여의도 면적 8.4제곱킬로미터의 48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일몰제에 적용되는 공원 부지 가운데 등산로, 공원 등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186제곱킬로미터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24조 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도시공원 지구로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첨단 공구산업 기술 고도화 사업에 총 213억 원을 투입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부터 추진된 첨단 공구산업 기술 고도화 사업은 첨단 공구 기술지원센터에 장비 6종을 도입하는 등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고부가 가치 첨단 공구와 나노 다이아몬드 코팅 장비 등의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기술 개발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공구 소재에서 시제품 제작까지 절삭 공구 제조 공정별 기술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 유곡리와 두랑리 고본군이 오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됩니다. 남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고대문화 연구의 중요한 유적인데요. 삼국시대 무덤 축조 기술을 알 수 있어 더욱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에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오는 28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됩니다. 이는 호남 지역에서 가야 유적으로는 첫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고 제지 세력, 대가야,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이는 5, 6세기 남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백제와 가야 지역의 고대사와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군의 범위는 40필지로 무덤의 전체 분포권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재 발굴을 통해 남원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보존 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임산부와 신생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봐주는 더 해피모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더 해피모아 서비스는 그동안 취약계층 대상이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일반 가정까지 범위를 넓혀 지역의 모든 첫째 아이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해피모아 서비스는 구강관리, 산후 우울증 관리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임신 26주 이상의 인부와 출산 8주인의 산부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 등의 문제로 지역에 닥친 경제 위기를 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 27일과 오는 29일 한국-GM 협력업체 등 특별자금 지원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GM과 조선업 관련 협력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사항이 주요 내용인데요. 자금 지원은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기존 대출 거치 기간 1년간 연장 등 총 4개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봄어기 출어 전 해난 사고 예방과 안전 조업을 위해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합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벽지 어촌 지역을 전문 수리업체가 어촌계 항포구를 찾아가 무상 점검 및 소규모 부품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옹진군 연평면을 시작으로 관내 27개 어촌계의 어선 721척에 대해 무상 점검 및 부품 교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7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수는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약 35만 명이 증가한 약 880만 명이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와 평가 결과가 우수한 동네 의원을 오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요.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우수한 동네 의원은 고혈압은 5,530여 개소, 당뇨병은 3,310여 개소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대부분이 의료기관 한 곳에서 주기적인 방문 진료 등의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꾸준히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